자, 한국 부모님들의 자식 사랑은 굉장히 유명하죠. 교육열, 수능날 풍경 생각해 보시면은 자식들이 시험 보고 있는 교문 앞에서 계속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수능 기도, 자식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는 어머님의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문화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서양 부부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부부의 방으로 이제 침실을 두고 자식을 다른 방에서 재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한국 어머님들은 이걸 안고 재워야, 적어도 한 서너 살 될 때까지는 안고 재워야 이제 마음이 놓인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밀착 육아를 하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와 자식의 그런 감정 교류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자, 일단 전통 사회의 이 한국의 부모 자식 관계는, 자,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이런 따뜻하게 밀착 육아 이런 측면보다는 자식이 부모한테 하는 효라는 가치가 굉장히 강조가 돼 있었죠.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한테 따뜻한 이런 사랑을 받은 기억보다는 내가 부모님께 또는 조상님께 어떤 효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의무감 위주로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조선시대 이전, 전 근대 시대에 효를 강조했던 이유는 이제 문화의 잠재적 기능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효라는 가치는 농사를 잘 지을 수 있게 도와주는 가치예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효를 다하기 위해서는 항상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되겠죠. 맛있는 반찬을 드린다든지 이부자리를 봐드린다든지 팔다리를 주물러 드린다든지, 자, 이러려면 부모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효의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조상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조상님들이 대부분 우리 동네 뒷산에 계세요. 선산에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거르지 않고 지내기 위해서는 또 역시 내가 동네를 떠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그 동네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하느냐? 농사를 짓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효를 강조해 왔던 것이죠. 이 농사라는 것이 어떤 국가의 기본적인 경제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현대 사회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농사만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게 되다 보니까 그런 과거의 전통적인 효의 의미도 많이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지금 한 60대 이상 노년층이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 전통적인 효관념이 이제 굉장히 강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식들은 이제 가르쳐야 된다,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가치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부분이 있습니다. 자,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제 교육이 엄청나게 강조가 됐는데, 우리 아이가 교육을 잘 받아야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판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대학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교육을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런 교육이 대부분 그 양반들에 한정된 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신양명, 내가 출사를 해서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일부 양반 집안의 이제 자녀들의 또 부모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층이 사라지고 누구나 어떤 사회적 지위까지 또는 부를 얻을 수 있게 된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교육이라는 측면이 이제 모든 부모님들에게 확장이 된 거예요.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논밭을 팔아서 학비를 댄다든지, 한 80년대만 해도 이제 우골탑 이런 얘기가 있었죠.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내가지고 그 판 소들의 뼈를 모으면은 탑을 이룰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너 지금 놀고 싶은 거, 일탈하고 싶은 거, 아니면 미래에 대한 생각 다 접어놓고 일단 공부를 해라. 너의 성공을 위해서. 일단 네가 성공하고 나면 아무도 너를 무시할 수 없고, 행복한 일만 생길 것이고, 연애도 잘할 것이고, 기타 등등. 이렇게 공부만이, 개인의 성공만이 최우선 과제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가치들을 상당히 낮게 평가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아이의 성공을 위해서면 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되고 다른 어떤 사회적인 규칙이나 법을 어겨도 되고 또 가끔 그런 말씀하시는 부모님들 계시죠? 이렇게 힘들게 어떤 육체 노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너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저렇게 된다. 이게 무슨 끔찍한 말씀입니까? 우리 사회에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직업엔 귀천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자녀들이 사회에 대한 바른 시각, 직업에 대한 어떤 인식을 제대로 갖기 전에 부모님들께서 이런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뭐 너도 나중에 노동자가 되면은 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저는 노동자 안 될 건데요. 저는 대기업 갈 건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기업 가는 사람은 노동자가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노동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든지 개인의 행복에 대한 성공에 대한 잘못된 기준을 부모님들이 만들어 주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제가 최근에 또 굉장히 충격적으로 본 어떤 찌라시가 있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 강남에 있는 교육으로 유명한 무슨 동에서 이제 학원 전단지였는데 6학년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가 되기 전에, 중학생이 되기 전에 고등학교 영어 수학을 다 떼야 된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는 그걸 계속 뺑뺑이를 돌리면서 익숙하게 해야 좋은 대학교, 뭐 의대라든지 뭐 이런 데를 갈 수 있다. 라고 이제 자기네들 학원을 선전하는 전단지였어요. 그래서 그 동네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어떤 가치관이 있다고 합니다. 애들이 자아가 서기 전에 공부 습관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막 초등학교 가기 전에 막 열 몇 시간씩 아이들을 학원을 보내고 과외를 시키고 공부를 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 4살, 서너 살 정도부터 아이들이 벌써 자아가 발달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돼야 청소년 시기에도 성인기 이후에도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아가 성장하는 것을 방해해가면서 아이들을 공부를 시켜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고 드리고 싶고요. 거의 소시오패스를 양성하는 교육 방법이세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뭐 내 아이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뭐 자녀들의 범죄를 옹호한다든지, 뭐 최근에도 예전에 있었던 밀양 성폭행 사건이 다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당시에 그 부모님들이 한 것이 자기 아이들을, 범죄를 저지른 자기 아이들을 보호하고 피해자한테 이제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이제 작년에 한참 이슈가 되었던 선생님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학부모들의 갑질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선생님들도 나오시고, 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1% 미만의 최상위급의 삶을 영위를 한다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자녀에 대한 지나친 기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사회의 성공에 대한 역시 또 지나치게 높은 기준 때문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저출생의 기저에는 이제 결혼과 출산이 개인의 선택이 됐다는 측면이 이제 우선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나의 능력이라든지 사회적 여건에 맞춰서 가능한 범위에서 나의 생활의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결혼과 출산이 어려워질 수밖에는 없죠. 최근에 제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이제 30대 결혼을 하지 않은 이제 친구들이 하는 대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자, 내가 이런 세상에 아이를 낳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인지 모르겠다. 너무나 경쟁이 심하고 또 이제 자녀를 키우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도 이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세상의 아이가 힘들게 살아갈 생각을 하면은 내가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없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끝까지 내 자식을 책임지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뭐 그런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만 일단 그 기준이 너무나 높을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런 또 일화가 있었죠. 아주 아기 때부터 아이의 모든 뭐 학교, 교우 관계, 뭐 진로 다 짜 맞춰준 이제 부모님이 계셨어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뭐 어머니 말에 따라서 유학도 가고 훌륭한 직업도 가지고 뭐 했어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원하는 직업이 됐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이 자녀가 어머니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엄마, 다음엔 뭐 해야 돼? 자, 이런 자녀를 원하십니까? 이 자녀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죽을 때까지 결정을 내려주실 게 아니라면 이런 방식의 양육은 자녀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 사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